자, 오늘 저희가 풀어볼 문제는 2023년도 수능 4에서 9번 유서라는 지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영상이니까 소개를 약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 사담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 짓을 왜 하냐. 자, 이 영상이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과외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위한 복습 영상인데 이게 제가 비공개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찾기가 그냥 너무 힘들어요. 학생한테 보내주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풀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주려고 약간 중요 지문 풀이 영상 다시 보기를 복습 영상 플레이리스트로 독서 플레이리스트 하나, 문학 플레이리스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싶어가지고 공개를 올리게 됐고, 그래서 약간 좀 지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뭐 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자, 근데 두 번째, 제 강의 표절 여부. 자,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아직 이투스 패스는 안 사봤고 제 마이맥스터디닷컴과 메가스터디닷컴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크게 이제 인강 3사 중에.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현역 때 이제 머리에 처음에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냥 듣다가 재수하면서 그 쌤의 강의를 그냥 머리에 박을 때까지 그냥 계속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그냥 국어 푸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유일하게 국어 성적 올린 방법이라 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쌤 수강생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강의를 표절하고 있구나를 그냥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회사에서 연락 오면 그냥 그대로 이제 영상 내리고 잠적하겠습니다. 비공개로 돌리고 과외생이랑만 봐야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약간 표절이라도 하기도 좀 민망한 게, 표절이 아니라 그냥 강의를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냥 하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께서 모든 지문을 다 다룬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걸 학습한 어떤 학생인 제가 어떤 문제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영상인데, 그래서 영상에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풀이 영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쓱쓱 풀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 국어를 풀 때 보통 사람들이 소리를 안 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사실 강의 영상에 가까운 풀이 영상을 찍을 생각이고, 중간중간에 개념 설명이나 이제 가이드 같은 거 이런 거 약간 좀 들어가게 할 생각입니다. 자, 뭐 그렇습니다. 잠깐 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23년도 수능 유서였고요.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약간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시험지에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런 지문들은 다루는 방법이 이제 약간 명확하죠. 이런 지문들은 왜 보면 이제 딱 느껴지잖아요. 자, 뭐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약간 정보를 분류하는 시도를 할 때, 자, 배경 지식 좀 깔고 가겠습니다. 기출 배경 지식. 자, 뭐냐? 이제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서하면서 해야 되는 게, 제가 과외생한테는 강의하면서 설명해 줬는데, 이제 독해를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인 팩트의 파악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기본적인 팩트가 뭐냐? 이제 위시적으로는 문장의 의미. 근데 거시적으로는 정보 간의 관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담화 표시라든지 아니면 앞문장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해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마지막에 처리하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이 추구하는 바, 이 글이 문제 삼는 게 뭔지가 마지막에 가서 정리가 안 되면은 그냥 문제로 가기 전에 해야 되는 마지막 한 단계를 못 거치고 그냥 가버리면은, 문제에 가가지고 그거 하나를 했으면은 그냥 이거 뭐네 이런 그냥 풀 수 있는 것도 그냥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딴 지문들, 이거는 전형적 정보 분류형 지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냥 정보 간의 관계를 그냥 명시해버린 거라 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정보를 분류할 거야 라고 선언해놓은 모양이 보이는 지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문들이 보통 설명 대상이 3개가 안 넘어요. 수능 국어 역사상 보통 이제 한 2개 정도고 맥시멈 3개, 그러니까 이제 한 2-3개 정도인데, 그 과정에서는 어떤 한 가지 문제 삼은 설명 대상을 바탕으로 뻗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고 그 중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무조건 나오죠. 그리고 얘네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그냥 다 똑같으면은 그냥 이제 그냥 주제를 축소하는 글로 만들면 그만인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면은 뭔가 다를 점이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걸 정리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옆에다 이제 막 짜치게 다 이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이제 매너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냥 여기 뭐 그냥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읽으면서 아 뭔가 정리 안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이제 그냥 나 수능 안 풀고 싶은데 막 이러는 거니까. 자 시작해 볼게요. 지우고 가죠. 영상 이거 안 날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첫 1트인데 원테이크 좀 찍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나 복합형 지문이잖아요. 가나 복합형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 가나 복합형 지문을 뭔가 특별하게 다르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틀 안에서 그냥 독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차곡차곡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게 뭐 그익글풀인지 구조독해인지 자리 잘 풀인지 그거 그냥 뭐 붙여 읽는지 어떻게 뭐 테크니컬하게 읽는지 그런 거 외에 근데 그냥 가나 지문에서는 그냥 그 문제가 나오잖아. 이제 나 써놓고서 야 너 뭐가 달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개 방식이 뭐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가와 나의 뭐 비교를 그냥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냥 각을 근데 먼저 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왜냐면 위에 있으니까 그냥 각을 읽고 각을 그냥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거지. 각을은 무슨 얘기를 했구나. 그냥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걸 거대한 앞문장, 그러니까 앞문단처럼 생각하고 그냥 나를 읽어 나가면 된다. 왜 그러냐? 이 가나 지문에 어떤 일반적인 방법론은 없어요. 그냥 가나 지문이 그냥 가랑 그냥 나가 그냥 뭔가 그냥 한 개의 지문처럼 그냥 쓱 그냥 읽히는 뭐 해결 같은 지문도 있고 그 22년도 수능에 나왔던 그리고 22학년도 6평에 나왔던 그냥 가글이랑 나글이랑 아예 딴소리야. 한 가지의 공통적인 어떤 중심 소재 정도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촉발된 소재 정도만 똑같고 그게 22학년 6평 그 바나나 지문 그건 이제 동서양의 어떠한 인과적인 이론이 있었는지 그냥 그런 건데 가는 서양이고 여기는 동양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른 거 두 개 냅둬놓고 이게 가나 지문이다 뭐 이렇게 해놓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그냥 그러니까 궁예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예측은 못 하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문제로 나오는 이 복합 지문 6문제라는 특성상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나지문을 들어갈 때 이건 다른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내가 이 정보를 앞문단으로서 다뤄줄지 정도는 매너 있게 생각해놓고 가자고요. 예. 자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 진짜 92% 떨어져 나갔을 것 같은데. 아이씨. 모르겠다. 수학코트님 존경스럽습니다. 자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다 이렇게 읽지 말자고요. 자 중국에서 비롯된 중국에서 그냥 중국에서만 이야기할까? 약간 이런 생각 조금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국에서만 그러니까 역대 기출을 봤을 때 중국에서 이랬을 때 중국하고 보통 조선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읽고서 중국 얘기하나 보네? 약간 좀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 그러면은 다른 얘기도 할라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유서 이거 한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자 아는 학생들은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나오는 책인가 봐요 유서. 근데 이거를 그냥 죽기 직전에 쓰는 유서로 읽어도 뒤에 의미에 의해서 어차피 이게 정정되니까 일단 그냥 정의로만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긴 맞았네요. 그냥 뭐 종류별 서적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미시적 독해라는 게 약간 이런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서는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 되는 생각이 자 유서의 정의를 처음에 소개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유서는 이랬죠.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읽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 어떤 게 만약에 야 세계에 이런 게 있다. 일반 A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A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A는 이래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A는 갑자기 이래.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안 일반적인 A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 전제를 깔고 싶으니까 이런 담화 표지를 쓰는 거예요. 담화 표지는 뭐냐? 담화 표지는 그 어떠한 어떠한 텍스트가 전개되어 나갈 때 앞으로 어떤 말이 나올 거라고 알려주는 그 지침이 되는 기호들을 다 담화 표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이 약간 어려운데 그냥 뒷문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는 그 모든 단어, 모든 어절, 모든 어구를 다 담화 표지라고 부르거든요. 담화 표지.
강의가 진짜 헤비하긴 하네. 와씨 풀 영상이 아니라 강의 영상인데 이러면 큰일 났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유서가 어떻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팩트가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어떻다. 그 다음에 그 팩트에 반대되는 내용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극단적이죠. 네. 뽑아 배열할 뿐이었다. 그러면은 특별하게는 안 그런 것도 있었다. 뭐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머릿속에 불러와지는데 상호 비교하거나 편전제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자, 이랬을 때 이러면은 안 일반적 유서는 편천자의 해석이 들어갈라나? 이 생각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안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자, 정보가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그냥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서가 있는데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 나눴어요. 근데 위에 일반적인 유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유서가 종류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거 일반적인 유서야? 아니면 내가 아까 의문시 삼았던 약간 특이한 편찬자 해석을 가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유서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자,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눴대요. 근데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의문시 삼았던 이런 게 일반적인 유서인데 보면 여기 정의가 달라요. 네, 모든 주제를 망라했다랑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배열했다. 이거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이다는 같은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서가 있는데 그 뽑아서 배열하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종류별로 그냥 정보를 정리해 놓은 책들 중에서 모든 주제를 정리한 책도 있고 특정 주제를 정리한 책도 있구나가 지금까지 한 짓이에요.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조선 얘기 하겠네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를 이전까지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가시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의 효과가 있었네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나중에 이거 물어보면은 1번, 2번 찾으러 오겠습니다.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유. 역시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구만. 조선에서는 신난다. 그래, 뭐 지금까지 한두 번 나온 느낌이 아니지. 그래, 조선에서는 어땠다.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이건 책에 따라 달랐는데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국가 주도로 했다는 건가? 아니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유서가 어땠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유서를 분류했거든요. 일반적인 유서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서 중에 일반 유서랑 전문 유서가 있는데 아직 안일반적인 유서가 안 나왔어요. 안일반적인 유서가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안 그러면 굳이 이 말을 쓰겠냐고요. 자, 따라와 보세요.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차이점이네요. 그러니까 중국 유서와 조선 유서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유서가 주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건 이런 식으로 분류를 안 한 거예요.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요소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개인과 전문 요소는 되게 관련이 깊네요. 그거를 동치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은 동치로 처리한다는 거는 개인 이꼴 전문 요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약간 위험하죠. 네. 개인이 많은 주제를 정리할지 안 할지 내가 뭐 지금 어떻게 알아요? 전문 요소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 요소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개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근데 제가 중국과 조선의 비교는 중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유서와 특별한 유서, 그러니까 안일반적인 유서를 처음에 이 글이 문제지 삼은 걸로 찍고 들어갔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생각은 지금 약간 드네요. 이거 중국 유서와 조선 유서의 차이점이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글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을 그냥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막 말하고 설명하고 막 강의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지금 이거 다 말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시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은 엄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시 관형사라고 부르는 건데. 뭐야? 이때 이 같은 유서 평창 경향이라는 게 뭐냐? 이건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직전까지 있는 거를 받아오는 거죠. 그럼 뭐야? 아직까지 그냥 일상적인이래. 일반적인 유서만 나왔어요. 일반적인 유서. 그러니까 그냥 정보대로래. 정보들을 분류해가지고 종류대로 엮는 책 두 가지 종류가 있긴 했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조선에서는 그냥 개인이, 그러니까 국가 권위를 막 내세운 중국이랑 다르게 그냥 개인이 정리하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전문 요소가 더 많았다. 그냥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은 그냥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중국, 이렇게 해서 조선이겠는데? 네, 대체적으로 유서의 경향이? 라는 것까지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일반적인 요소가 뭔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조선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전문 요소를 뽑아내던 이 경향을 받은 거죠. 17세기부터 실학이 학풍이 하나의 조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 전은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될 거고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예요. 실학자들의 유서는 이러면 생각을 해야죠. 너 일반적인 유서야? 안일반적인 유서야? 아니면 이 중에서 일반적인 유서야? 전문 유서야? 그러니까 일반 유서야? 전문 유서야? 이 생각을 해야죠. 이 두 개의 일반적이다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그냥 저는 그 지문의 언어를 마음대로 곡해하기 싫어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편찬 의도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편찬 의도가 조선 것도 중국 것도 아니네요, 지금. 이 사람들.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이 순간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유서가 단순 정리를 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찾던 게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국이 이쪽이었고 조선은 좀 더 이쪽이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향성이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안일반적인 유서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걸 보면서 이게 그냥 이게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이는 이게 아니라 실학자들의 유서가 안일반적인 유서야? 이 생각을 하면서 봐야겠죠, 당연히. 지식을 재보려고 범주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맞네요. 예. 아까 일반적인 요소의 특징은 평가를 안 더하는 거였고, 네, 이 생각을 하고 뒤를 읽었더니, 네, 맞네요. 예. 실학자들의 유서는 분명히 안일반적인 유서입니다.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작에서 중시되지 않던 지식을 집적했고, 그러니까 지금 주작에서 중시되지 않던 지식을 집적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까지 붙여낸다고 하면은 이건 저는 이제 시험장에서 안 했던 건데 지금 이제 풀이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안 하던 짓을 일반적인 유서에서 안 하던 짓을 한 건데, 일반적인 유서에서 안 하던 짓을 일반 유서에 단순 정리하던 것들을 뛰어넘었다는 게 안일반적인 유서인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볼 때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주작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로 읽혀야 돼요? 이게 기존의 일반적인 유서에서 정리하려고 하던 중국 일반적 유서, 일반 유서랑 달라요. 네, 이거랑 일맥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네, 네. 평가를 더하는 게 안 소리래요. 이거는 선지에 나올 거니까 딱 봐도. 네. 왜냐면은 평가를 더하는 등이라고 지금까지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지적해놓고서 거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럼 선지에는 너를 물어보고 너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그냥. 예. 주작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근데 완전히 또 버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왜겠어요? 조선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선이 기본적으로 그 자기네들의 완벽한 유서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중국 유서를 받은 건데 이 사람들 다 조선 사람들이니까. 네. 이어받는 한편 주작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연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자연과학,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거 하나하나 외우기가 힘드네. 그러면은 전 어떻게 하느냐. 자,
평가를 더하는 데는 저의 성격을 드러냈다. 지식을 집적했고. 자, 그냥 특징인데 특징이 열고되고 있는 건데, 네. 유연성과 개방성, 박물학과 자연과학, 이거 모든 네 단어를 다 기억할 수도 있긴 한데 롤 스킬 외우듯이. 근데 일단 이러한 흐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읽은 이상 그냥 머릿속에 그냥 박혔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연성, 개방성, 박물학, 자연과학, 이거는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따라오는 정보들이 있었고, 그 정보들에 그냥 숫자를 매겨놓은 거예요. 나는 이따가 1번이랑 2번이 있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것 같으면 내가 표시해놓은 걸 보러 올라오겠다라고 해놓는 거예요, 저는. 네. 이런 걸 보시면서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풀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면 해보셔도 됩니다. 네. 조선어기 시작들이 편찬한 유서. 네. 특별한 유서예요. 자, 그러니까 특별한 유서라는 게 안 일반적인 유서예요. 주작의 관념적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예. 중국어를 극복했다.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에서, 예, 일반적인 유서로 유통되던 것들, 그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그냥 재상생되는 것들을 극복했다라는 그런 효과를 밝히고서 끝나는 글이죠. 가글은.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간학을 읽을 때 태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리고서 유서의 종류를 우리가 딱 구분했고, 실학자들의 유서라는 단어가 딱 떨어지면서 안일반적인 유서가 떨어졌어요. 의문점이 해소가 됐어요. 근데 아직 모르는 건 하나 있는데, 모르는 거는 그 안일반적인 유서였던 실학자들의 유서, 이게 이게 일반 유서인지 젊은 유서인지는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마다 다르겠죠. 예. 편찬 방식은 책마다 다른데, 근데 이 실학자들의 유서라고 해가지고 전문 유서의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조선시대에 개인의 실학자들이 편찬했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게 안일반적인 유서에 해당하는 정보였다고 하더라도 너는 무조건 전문 유서라고 찍기에는 아직 좀 에러가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약간 이런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출로 뚫을 수도 있지만은 그 배경 지식의 유의미함은 약간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서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든요. 세계사 공부한 애들, 그 지금 이거 강의하는 것 같은 인간이랑 뭐 비슷한 그런 사람들은 수능 때 막 세계사 그러고 이래가지고 성격 이상해서. 예. 근데 그런 게 브레톤 우주에서도 유의미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출에 나왔던 거는 그냥 심심하면은 밥 먹으면서 한 번씩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낙을 볼게요. 지금까지 각을 이렇게 봤어요. 네. 낙을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 유서. 그러니까 실학이 조선 후기 학풍이라는 거를 그냥 다분히 알 수 있거든요. 다분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되면 보통 검정 그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고, 네. 그럼 이제 조선 시대가 대충 그 14세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뒤로 쭉 조선 시대이고, 이제 19세기 이때부터 막 기울어 가지고 20세기에 망했다. 이건 뭐 그냥 알고 있는 건데.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학이 있었다. 이건 아는 건데.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위에 실학 얘기 실컷 해놓고서 조선 후기 유서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근데 이거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다시 말해서 중국이 원래 없던 거다. 그러면 이거 실학자들도 썼겠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과한 게 아니라니까요. 넘어갈게요. 조선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볼 수가 있다고요. 아 진짜로. 자 볼게요. 이수광, 이규경 등이,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형적 정보 분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얘네 실학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실학자들의 유서를 쓸 거예요. 그럼 실학자들의 유서는 뭐냐? 실학자들의 유서는 일반적인 유서가 아니야. 일반적인 유서는 뭐야? 그냥 정보를 정리하는 유서. 위에서는 단순 정리를 하는 유서. 그러면 실학자들의 유서니까 이수광, 이익, 유규경, 이 사람들은 싹 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 정리했던 새로운 지식을 설파하려고 하고 의견을 갖다 붙이려고 하고 이런 유서를 쓸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뒤를 봐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그런 유서가 백과전서식 유서래요.
네. 이러면 난 선지의 백과전식 유서라고 써 있어도 이렇게 붙여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주작의 지적 영역 내에서. 근데 역시 아까 확인했던 대로 이 사람들 다 조선시대 사람들이라 가지고 주작을 안 벗어났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적인 유서가 정리해냈던 그 정보들, 일반적 유서를 쓰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유서들이 재생산해내던 그 정보를 완전히 막 깨부시고 이러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에 나온 실학자들의 유서라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7세기 이수광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라는 겁니다. 뒤에 아까 얘기했었는데 17세기 이수광은 이러고서 우리가 정보가 그 뒤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 이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쓱 뒤를 보면은 18세기 19세기 이러는 그 흐름도 당연히 보이고 이수광이 이규경 얘기를 할 건데 17세기 이수광은 이랬어요. 아 그러면 적어도 생각하는데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것 같네. 그러면 이제 누구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의 공통점은 실학자라는 거라서 이 위에서 어떻게 공통점을 다룰지 찍었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뭐가 변함? 이것만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으면은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 차이점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굳이 이름 붙여가지고 말하면 통시적이라고 부르고. 아 근데 이걸 안 할 거냐고요. 자 됐죠? 자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주작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뭐 수학 배웠다는 얘기 하겠죠. 주작의 기초에 도도에 관한 학문을 가는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조선시대 그게 주류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건 실학은 주류는 아니었네요. 그는 지복유서를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실학자들의 그러니까 보면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일반적 유서와 일반 유서를 오독했으면은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뭐 아주 그냥 기초적인 유치원 수준의 정보 정리해서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보면은 이거 실학자들의 유서이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안 일반적이죠. 그러면서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했다. 뭐예요 지금? 이거 일반 유서예요. 제가 이 위에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거 그 문제 다 풀고서 막 만드는 말이 아니라 이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덧붙일뿐만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그런 사람이었나 보네. 실학자의 유를 썼는데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여기서 이 뭐예요? 네. 지복유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정보를 그 약간 비대하게 내용이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런 걸 붙여 읽으면서 이에 대해라고 읽지 말고 주복유설이 욕을 먹었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글을 그냥 다룰 때 훨씬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정보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 일부 주작제 비판이 있었지만 자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이것까지 얘기해야겠다.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이 주변 어디예요? 조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주변에 알렸다 이러지 말고 이 사람이 17세기에 서학을 이 사람이 자기 책에 담아가지고 견해를 덧붙이고 알렸다. 그냥 그래서 주변에 알려졌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조선에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앞에 내용을 받아온 담화 표지나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보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생각들을 해두면은 정보가 과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점점 수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과한 글은 과하죠. 18세기 이익은 자, 그러니까 100년 흘렀어요. 100년이 아니라 한 50년 흘릴 수도 있는데 자, 한 세기 지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보자고요. 수학 지식 자체를 이익은 이러면 이 은이라는 보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싶다. 이익이 했다가 아니라 이익은 했다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뭔가 다른 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너가 어떤 의미의 보조사로 쓰였든 의는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익은 뭐랬냐면 삭제 자체를 표제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그랬다 이게 아니라 얘는 속이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주제로 삼았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슨 사고냐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했지? 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정리할 때 그냥 누군가는 읽으면서 이만큼이나 내용이 있네, 이만큼이나 내용이 있네, 이만큼이나 내용이 있네, 3명이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이걸 시키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딱 찍고 지금까지 필연적으로 가글에서 발생한 어떤 공통점을 완전히 전제시켜둔 다음에 야 그러면은 너 이거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만 확인해? 라고 물어보는 글이라고 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기록상을 정당화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였다. 네, 앞에 직접적으로 활용했단 말을 그대로 다시 쓰고 있네요. 특히 그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 차이점보다 이 차이점이 더 중요할 거예요. 중요하다고 써 있잖아요. 네.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을 소개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심화하고 확장하였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이원으로 재분류. 이거 사실 제가 짜치게 앞으로 그냥 막 쭉쭉 읽으면서 각을가 붙여 읽어야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어디에서 온 말인들인지 찍어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가글을 같이 정리했으니까 가글에서 확인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네, 재분류하여 범주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납득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납득은 아니고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 전제에 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럼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지식을 재분류한 놈이 드디어 나타났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녀석 자체가 특히 재분류를 한 건데 전에는 재분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러니까 막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가 한 건 객관적으로 해서 알리는 거였는데 너는 특히 재분류를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광형은 재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순간 확대 상호 참조는 심화 확장 재분류. 글씨 모양 봐라. 네, 이건 다 같은 의미고 이걸 한 거는 18세기 이익형님부터라고요. 네. 자, 19세기 이규영 도. 예. 적극 활용하였다. 자,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다른 정보 분류랑 다르게 생각해야 될 점은 자동으로 전에 있던 내용들은 있었던 내용으로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등한 위계에 놓인 세 대상을 만약에 비교해야 되고 공통점이 하나라면 여기서 찍고 너에서 있던 내용이 너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독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통시적인 흐름이 규정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17, 18, 19 8처럼 쓰자 좀.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17세기에 있던 내용이 18세기에 없어졌다고 언급하지 않는 이상 17세기에 있던 내용이 18세기에 있고 18세기에 있던 내용이 19세기에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18세기에서 발생한 차이점은 이 친구가 재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17세기엔 재분류를 안 했다. 18세기엔 재분류를 했다. 19세기에도 적극 활용했다. 라고 하면 너도 재분류를 했니? 라고 생각하고 뒤를 보면은 18세기에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라고 하면 너도 재분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냐면은 문제를 풀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기억, 니은.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냐를 누가 봐도 물어보겠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예의상. 이가 마찬가지로 우주력의 내력들을 수록하였다.
다행히 세부 정보 암기를 안 시키네요.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내용을 담았구나로 이 상황만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이익과는 달리라고 여기 써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세부 정보를 선지에서 물어봤을 때 나는 이 규정에 다시 올라와야 돼요. 다 외울 순 없으니까. 내가 1, 2번, 1, 2번 여기 매겨놓은 것처럼. 근데 적어도 그 짓은 안 시켰네요. 네. 그가 주로 유서에 직접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소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절충한 것이었고, 응?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규경만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서학이 가진 재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학 중국 원류설이라는 전에 없던 얘기가 나왔어요. 19세기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라고 생각해 둘게요.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중화에선 탈피 안 하네요. 탈피를 그냥 끊임없이 안 하고 있네요. 근데 그건 당연해요. 왜였어요? 왜냐면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라고 우리가 처음에 공통적으로 찍고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걸 설명하는 도구가 19세기 하나 더 들어왔다고 여기에서 정보를 하나 그냥 추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주작의 정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랑 문명의 척도력의 기존 중화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서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공통점에서 파생시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서학중국 원류설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붙여가지고 정보화 시킨 거죠. 여기서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렇대요. 이렇듯 이규광은 중국의 서학 연구소를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정보는 서학 중국 원류설이라는 19세기에 새로 발생한 정보는 매개적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라고 이거 두 개를 같은 말로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두고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네, 문제 풉시다. 자, 이렇게 읽었어요. 이 글이 문제 삼은 건 뭐예요? 이 글이 문제 삼은 거는 처음에는 어떤 유서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유서는 이렇다. 이러고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안일반적인 유서가 뭔지 말 안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유서와 안일반적인 유서, 그리고 각각의 유서를 생각할 수 있는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 그러니까 유서란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실학자들의 유서가 안일반적인 유서의 이름으로 등장한 거죠. 그리고 안일반적인 유서들 중에서 어떤 유서들이 상세하게 있었는지, 근데 상세하게 있었는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학이라는 개념을 그냥 추가한 게 나글이에요. 신님 안녕하세요. 네, 저 잠깐만 네. 사람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학생회실에 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라서. 자, 문제 풀게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네.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맞죠?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 적절한 분류 기준은 억지로 우길 수 있을지도 몰라도 적절성을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적절해요, 안 적절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각각의 글들이 뭘 문제시 삼았지? 설명 대상이 뭐였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건 나의 설명 대상이 또 아니었고 나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아니었어요. 이런 거에서 시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쉬운 문제에서 막 이런 소리 하는 이유는, 네, 자,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였고 효과를 밝혔으니까, 개념도 밝혔으니까 유용성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효과를 밝혔잖아요. 중국 유서든 한국 유서든, 중국에서 많이 펼쳐낸 일반 유서든, 조선에서 많이 펼쳐낸 전문 유서든 유용성 효과가 나왔으니까 유용성이 나왔다고 볼 수는 있는데,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 아니죠. 국가별이 아니죠. 유서의 변천 과정이면 몰라. 국가별 유서는 아니죠. 왜? 조선의 실학자들 유서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이 문제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짜치는 내용이긴 한데. 자, 봅시다.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 네,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여기까지 맞아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한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수용하였다. 네, 특정 한문이 뭐겠어요? 서학이겠죠.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였고, 분석한다는 건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4번 찍었어요. 그냥 전 애초에 그냥 4번 찍고 넘어갔어요. 네. 자, 5번에서 8번. 제가 아까 여기서
그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 얘기를 막 하고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 다 이런 거 뜨면은 나 이런 거 뜨면은 일단 옆에다가 지금은 이제 태블릿이라 가지고 얘기 안 했지만은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왜? 실제 종이 시험지면은 나중에 찾으러 올라올 때 눈 빠지잖아요. 네. 굳이 표시해 놓고 그래서 이거 봐 찾으려니까 안 보여. 가 어딨지? 네. 네. 아 지금은 설명에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실제로 풀었으면은 이 짓을 무조건 했는데.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물어봤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건 문제로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를 보면서 가를 왜 써놨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니은이 뭔데? 이러면서 읽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냥 그 문제를 그러니까 지문을 제가 지금 잘 읽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결국 문제를 맞춰야 돼요. 대학에 잘 가려면은. 근데 문제를 안 읽고서 지문에만 그러니까 천착하다는 거는 파고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착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연구를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 지문만 파고드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항상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약 종이 시험지에다 풀었으면은 네. 저는 처음에 근데 A, B, C, D, E 이런 애들은 그 단어 문제로 나온 애들이니까 딱히 표시하고 싶진 않고 이제 처음에 단어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푼 다음에 답 뭘까요? 의거하여 계몽하는 용이하게 적절하지 않은 것? 의거하여 B 계몽하는 B가 아니네요. 이어받느니 어떻게 계몽하느냐? 계몽하느니 깨닫게 받는다는 건데 의거하는 네 이어받는다 차라리 계승한다고 하면 몰라. 계몽한다는 건 계몽과 계승을 헷갈릴 줄 아냐고 물어본 건데 와씨 어이가 없죠. 네 저런 거는 그냥 이제 교수님들한테 좀 미안해 하라고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 풀어놓고 자 가보고 기억 다시 보고 니은 다시 보고 이러면서 팔락팔락을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를 처음에 해두고 그 다음 여기 가가지고 그냥 아예 써놓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뭐 여기 보면 여기 실학자들 유서. 네, 저는 시험지에다 보통 이런 짓을 해놓고 풀게 됩니다. 네. 근데 기억 니은까지 뭐 다 옮기게 되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기억 니은이 뭔지 크게 표시해 놓고서 기억 니은이 뭔지 이렇게 옮기기가 편하게 뭐 아무튼 그런다. 자 봅시다 계속.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는 뭡니까? 유서의 종류네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유서의 종류를 처음 규정할 때 동원됐던 중국과 중국의 유서를 수용한 조선에서의 유서 편찬 양상에 대해서 설명한 두 문단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미세 팁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적절한 거 고르고 적절한 거 고른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고 막 이래서 틀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적절하지 않은 거면은 그냥 옆에다가 이 짓을 하세요. 막 이거는 맞는 말. 그럼 답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껴요. 이거는 맞는 말 제끼고 뭐 이런 식으로 푸세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하세요. 마킹을. 네. 그러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이런 미세 팁 습관을 들이면은 시험지 위에서 실수해가지고 틀렸어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럼 그걸로 이제 한 등급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아무 체계도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매일 그냥 다른 방식으로 벅벅 풀면은 그냥 3등급에서 4등급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컨디션이 좀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 보이고 잘 기억되는 날에는. 근데 이런 최소한의 실수를 막는 습관을 만약에 안 들이잖아. 그러면은 수능장에서 막 몇 등급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겪어요. 네. 그만할게요. 네. 문제 풉시다. 네.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의 유서가 많았던 곳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 조선에서 전문 유서가 이게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게 맞나? 하고 확인하러 올라가도 돼요. 그리고서 진짜네? 하고 확인하고 내려가도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전문 유서가 많은 이유였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이거 정리한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루는 유서들은 A에서 다룬 유서들은 절대로 실학자들의 유서, 그러니까 안 일반적인 유서는 아닐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선지를 보셔야 해요. 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짜치게 A가 뭐 그냥 큰 단락도 아닌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도 되죠. 근데 어차피 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근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냥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쉬운 이 정도 수준 지문에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냥 낱낱이 내 과외생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인 영상이니까
국어로 대학 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나이스. 필요한 내용을 담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번과 2번은 아예 같은 말이네요. 조선에서는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단 개인의 국가 유서가 편찬, 예, 또 똑같은 말이네요. 대규모로 편찬 왕조의 위험을 드러내었다. 또 똑같은 말이에요. 네, 네, 이런 겁니다. 네,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일반적 유서는 안일반적 유서다. 안일반적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실학적 유서죠. 이 글에서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고 이거를 A를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찾으면은 하나하나 찾아도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만 읽으면은 그냥 쭉 읽다가 뭐 맞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자, 6번. 실학자 유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아까 두 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기억은 성호사설. 이거 언제 책이었어요? 18세기 책이었어요. 니은 이거 오규원 문장고 맞나? 책 이름 자체를 외우진 않아가지고 오규원 문장 전산고구나. 전고가 아니라 그냥 오라고만 써놓겠습니다. 네, 이거 19세기였어요. 그리고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유서, 실학자들의 유서였는데 이거 일반 유서였어요. 종류가 조선의 모든 지식을 망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기억해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자, 그리고서 또 차이점이 뭐였냐?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만 했어. 재구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재구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악했던 정보가 아니라 너는 전제하기를 전문 요소고 너가 재구성을 했다. 그리고 너가 19세기에 이르러서 나 맞는 말 하고 있니? 아, 쉣! 쏘리? 아, 미안. 아, 이거 진짜 미친. 죄송합니다. 네, 성호사설이 18세기 책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17세기에 그 뭐야, 그 책이랑 그 지복유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복유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에 이르러서, 죄송, 다시 쓸게요. 네, 그러니까 전달만 한 건 여기까지고. 네, 지복유설. 내 전체 시간이 다 짜쳐졌어. 영상 다시 찍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의를 매우 찍는 게 아닌데, 성호사설. 그러니까 이때 이르러가지고 재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보를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9세기로 재구성을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면서 내가 읽은 글이 아닌데? 이러면서 아차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자, 볼게요. 너에 이르러서 특히 나타난 특징이 재구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이어받은 게 재구성인데, 여기서 나타난 거는 그거였죠. 네, 중국 서학 원류설. 네, 서학 중국 원류설. 19세기 등 서학 중국 원류설. 서중원. 네, 그래서 재구성은 공통점이고, 네, 일반 유서였던, 객관적이었던 재구성을 안 한 지복유설은 17세기 책이고, 너희들은 이거 공통점인데 서학 중국 원류설만 잘 챙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야겠죠. 영상 폐기하고 싶어졌어요. 와, 진짜 지금까지 구독자 떡상이 기회였는데. 자,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해 편찬이도,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은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해 편찬이도 이거 보면서 이거는 뭐였어요? 그냥 실학자들의 유서의 공통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따져도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 기억니은의 공통점이에요. 네, 기억니은의 공통점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실학자들의 유서 중에서 모든 유서들이 다 지식을 제불로 범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선 이제 가해 방식은 이라고 했을 때 기억과 니은이라고 둘이 이 말 뒤에 어떤 게 떨어지든 다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 순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진짜
오교환 문장 전상고와 성호사설이라고 써놓아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지금 내 강의가 너무 잘 진행되면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평가를 더한 저술로서 가해 성격, 이것도 그냥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진 않네요.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드러난 아까 그 제가 2번으로 찍었던 인덱싱한 정보였네요. 가해 관심. 니은에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해 유연성과 개방성. 이거 아까 그 제가 1번이라고 썼던 거죠. 맞나? 맞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내가 내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서랍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 그러면 앞엔 다 맞아. 그럼 뒤에서 갑자기 개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보자. 자, 아는 것.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거. 심화하고 확장한 거 뭐예요? 재구성이죠. 근데 기억에서 심화하고 확장하고 재구성이죠. 어떻게 나와요? 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심화하고 확장했나를 찾으러 올라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재분류를 했고 그건 심화하고 확장하고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놨으면 이게 그냥 편한 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 예, 기억이 그런 책이죠. 네. 성호사설은 그런 책입니다. 하이로 수용한 것에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재구성이죠. 저술로서 가해 성격은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니은이 뭐였어? 오규원 문장 전상국.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거? 이게 서학 중국 원류설인데?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아니 잠깐만. 아니 맞는 말 같긴 한데. 내려가. 사실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대해 드러난 가해의 관심은 니은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난다. 이건 맞죠? 왜냐면 그건 공통점이었어요. 제가 아까 생각도 안 해도 되는 정보라고 기억과 니은에 찍은 공통점이었어요.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해 유연성과 개방성은 기억과 니은에서 이 공통점은 공통점에서 나타난다. 맞는 말이에요. 이러면 찾아야 돼요. 왜? 유일하게 애매했던 3번이 이게 틀린 말인가? 왜냐면은 나머지는 공통점은 공통점이다 뭐 이딴 말들이라 가지고 이거 틀릴 수가 없는 말들인데 근데 이거 맞는 말 아닌가?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럼 이 선지가 맞아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맞는지 봐야죠. 네. 근데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다시 말해서 안설을 그러니까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은 너가 개별적으로 맞는 말이고 너가 개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가 선지가 맞는 말이라면은 평가를 더한 저술. 다시 말해서 지금 니은 오규원 문장 전상고에서 서학 중국 원류설을 말하려고 안설을 더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안 보고서 맞는 말이니까 뭐지?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연기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 게 지금까지 위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삽질 하나 가지고 진짜 이거 하면서 삽질해가지고 지붕요설 때문에 지붕요설 미친 지붕요설 문제 좀 나오지. 지붕요설 기니디 문제로 나오지. 자, 그러면 3번이 유일한 답일 것 같은데 3번이 답입니다. 나를 반박하게 한 이수광의 말. 이거 뭐예요? 이수광이 17세기에 지붕요설을 썼던 사람인데 수광영이 자, 주작에서 벗어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냐는 일부 주작자의 비판이었을 텐데 맞나? 네,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이죠. 자, 그러면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이라는 거는 자, 나가 뭐야? 나는 실학유서 꺼져 라는 말이었어요. 왜? 우리가 원래 하던 거 중국 주작 이게 좋으니까. 자, 이수광은 그러면은 실학유서에 해당하는 말을 해야겠죠.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거 나죠. 주작에 매몰되어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암의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이거일 것 같은데
주자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날로 번성하게 되니 주자의 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거 나죠. 그러니까 뭐야 주자학 중국과 주자학을 추구하는 쪽의 의견인지 아닌지만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그냥 풀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유학은 쓰이지 않은 글자를 단 한 글자로 더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이거 뭐야 실학 유서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다. 이거 나예요.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읽혀야 할 것이다.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읽혀야 할 것이다. 엥? 실학 유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고 찍지는 못하겠네. 근데 이거는 2번보다는 가장 적절하진 않지. 그럼 난 2번 치고 넘어갈래요.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기.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 지문의 정보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문의 정보를 잘 파악한 걸 바탕으로 선지의 정보로 이어가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는 선지의 조건을 파악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 보기 문제에선 보기의 조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에서 한 행동들을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보기를 읽을 거 아니에요. 보기의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해석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런 짓을 한번 해볼게요.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 서정들에서 이렇게 해요. 이러면은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아까 19세기에 제가 아까 삽질했던 진짜 그거 안 했으면 진짜 완벽한 강의였는데 와 진짜 그러면 나 진짜 대성마이맥에서 캐스팅 제의 오면은 표절이라서 못하겠죠. 자, 네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19세기까지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하고 고증한 유서이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19세기? 그거 아까 오기원 문장 정상고 그 서학 중국 원류설이 유일한 차이점이었던 19세기 실학 유서 19세기 안 일반적인 유서가 가글의 가장 큰 나글의 마지막 마무리였는데 그러면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려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읽을 수 있죠. 그냥 써 있잖아요. 19세기라고.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 개인적인 목적은 아니네요. 이상적으로 향촌구장 전체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주자학을 기반으로 약간 그 실학자들 유서랑 비슷하게 결국 조선시대에 유서를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중국에서의 정보, 중국에서의 당시 풍조와 그렇게 막 벗어나지 않았네. 그건 공통점이네요. 이 사람에게도 공통점이야. 근데 그 공통점을 똑같이 가지잖아? 혹시 실학자인가?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제다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실학자네요. 자, 그러면은 나왔습니다. 지금 19세기에 오기원 문장 전상고 이게 실학자들의 유서로 한번 소개되고 문제로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파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19세기 서학 중국 원류설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유서 중에서도 19세기 실학 유서. 서유구는 실학자. 이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중국과 비교한 조정에 안서를 부기했으며 세기를 넣어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건 차이점일 수 있겠네요. 세기를 넣었다는 얘기 위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현실 개혁을 뜻을 담았던 가해식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할 목적 실학자들의 그러니까 이건 뭘 물어본 거예요? 1번은 자 이거 실학자들의 유서야. 실학자들의 유서는 실학자들의 유서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증거를 제시하여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거 뭐예요? 고증이죠.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환영되어 있군. 이건 뭘 물어본 거예요? 실학자들의 유서가 실학자의 유서가 실학자들의 유서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 나의 지복유설에 비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복유설에 흥분했던 게 이것 때문 이런 선지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애는 뭘 오독 안 했어야 돼요. 이게 그냥 현장에서 되려면 지복유설은 일반적이지 않은 유서인데 일반 유서네. 이 생각을 하고서 지복유설을 보면은 일반 유서인 지복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일반적인 유서가 아닌 이게 진짜 단어가 겹쳐가지고 일반 유서인 주제를 망라하는 지복유설 걔랑 다르게 향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기존의 학설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어서설에 비해 형천사의 구성원 삶이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있군. 이건 뭐지? 전문 요소의 주제가 어떻게 달랐는지 물어보는 거야? 성어서설은 전문 요소일 거라고 전제했잖아 우리가. 근데 아니 뭐 다른 주제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드러나겠구는 뭐 5번을 보자. 중국어를 문명에 척도로 발휘된 오교한 문장 전상과 달리 중화관념에 그리지 않고 네 여기서 19세기 서학 중국 원료설을 공통점으로 우리가 그냥 찍고 넘어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아니 이게 그냥 맞는 말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5번을 찍으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문 요소들 간의 주제가 다를 수가 있겠니? 이런 거에서 시간을 안 쓰셔도 된다고요. 실제로 그 이유로 틀리고요. 이선지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서 틀리고요. 네 답은 진짜로 5번입니다. 네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다소 부산하기도 하고 말이 좀 많고 자 근데 23학년도 수능 4에서 9번 유서 이 쉬운 지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이상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제 학생분이시든 유튜브 유랑민 분들이시든 이 영상 해설이 필요한데 조회수 0짜리 영상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유의미해요. 이건 진짜 유의미해요. 이걸로 국어 성적 올려서 대학 온 사람이 찍는 영상인데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이 지문 이렇게까지 해설 안 해요. 제가 지금 그 배운 거 가지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배운 거 가지고서 더 나대는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